안녕하세요. 네, 여곡성은 괜히 본 영화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아마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영화는 1986년에 개봉했던 공포영화의 리메이크입니다. 네, 제가 꼬꼬마였던 시절이라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지만, 네, 당시에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영화라고 화제가 됐던 건 확실합니다. 네, 여곡성은 바로 그 영화를 2018년에 새롭게 선보이려고 제작한 공포영화로, 네, 시도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단 여곡성만이 아니라, 네, 과거의 영화를 21세기에 다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나 바람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네, 게다가 할리우드는 툭하면 리메이크를 제작해서, 네, 종종 욕을 먹지만, 네, 우리나라는 오히려 너무 안 해서 아쉬움을 갖게 했으니, 네, 그런 의미에서 나름 기대를 갖게 한 영화였으나 결과는 네, 진짜 한숨만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네, 심지어 전 원작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일주일 중에 화요일을 가장 싫어했을 정도로 겁이 너무 많아서 공포영화를 전혀 안 봤거든요. 네,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정반대로 바뀌긴 했지만, 네, 초등학생 때까지는 질색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곡성도 안 봤고, 네, 친구들한테 들은 게 전부라 거의 백지 상태에서 본 거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재미가 이건 뭐 무섭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게 만들고, 네, 그렇다고 그냥 중간에 나가자니 엄연히 돈 주고 보러 온 영화라 그럴 순 없어서, 네, 일부러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네, 그나마 데자뷰보다는 나은 수준이지만, 네, 이게 결코 칭찬이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네, 의외로 기술적인 완성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은 편이라, 네, 데자뷰보다 확실히 낫지만 그 외에는 칭찬할 만한 구석이 없다는 게 유감입니다. 네, 공포영화인데 무섭지 않고 미스터리가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니 말 다했죠. 네, 모든 제작진분들께서 수고하셨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으나, 네, 냉정하게 말해서 여곡성은, 네, 각색부터 연출과 편집에다가 나머지 모두가, 네, 좀 그렇네요. 네,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소위 말하는 미장센부터 기본이 안 된 바람에, 네,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조차 흐릿할 지경입니다. 네, 분명 조선시대인데도, 네, 이런 장면을 보면, 네, 명절을 맞이한 현대의 시골이 배경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이 말인즉슨 촬영, 조명, 의상, 분장, 그리고, 네, 이 모든 걸 통솔해야 할 연출이 제 몫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보신 게 사진이라서 유독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영화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네, 리뷰를 하면서 세부적인 파트까지 건드리진 않는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네, 촬영과 조명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한데, 네, 가관입니다. 네, 특히 조명은 감독의 주문이었는지 뭔지까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근래에 빨간 조명을 이 정도로 촌스럽게 쓴 영화는 처음입니다. 네, OCN의 드라마인 손더게스트가 빨간 조명을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쓰는지와 비교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대번에 이해하실 겁니다. 반면에 여곡성은, 네, 영상의 질감과 톤을 바꿔서라도 절대 현대물처럼 보이게 찍어선 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고집을 부립니다. 네, 가뜩이나 그런 영상에 하필이면, 네, 무대에서 화려한 비주얼을 뽐내는 아이돌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손나은 씨까지 더해지는 순간 몰입도가 와장창 깨집니다. 여곡성은 영화 자체가 딱히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네, 손나은 씨를 욕하시는 분이 많진 않던데, 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연기를 잘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아주 못한 것도 아니라, 네, 물개의 혜리 씨나, 네, 안시성의 설현 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네, 아이돌 출신인 세 사람의 연기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하나 있죠. 네, 대사, 표정, 행동에, 네, 올바른 감정이 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히 국어책 읽는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네, 뭔가 말을 하긴 하는데 영화 속 상황과 부합하지 않거나 딱딱하기 그지없으니 거슬릴 수밖에요. 네, 그나마 손나은 씨는 예상외로 표정 연기를 잘해서 괜찮았지만, 네, 역시 대사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바람에 캐릭터로부터 관객에게 전해져야 할 감정이 전혀 와닿질 않으니 좋은 연기라고 볼 수 없죠. 이런 면에서는 서영희 씨의 연기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하면, 네, 여곡성에서 서영희 씨가 보여주는 연기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연기입니다. 예컨대 막장 드라마에서 목에 핏대 세우고 소리나 꽥꽥 질러대는 연기처럼, 네,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 있는 티가 팍팍 나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감정 과잉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네, 잘 보면 손나은 씨와 마찬가지로 그 캐릭터에게 필요한 감정이 올바로 실리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강한 캐릭터를 연기해야 한다고 해서 힘만 주고 있으면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저 지금 연기하는 중입니다 라고 의도치 않게 알리는 꼴이라 불편하게 보일 뿐이죠. 참고로 미스백에서 한지민 씨의 연기에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았습니다.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이미지를 신경 쓰거나 어떤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는지 의식하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레 동화된 상태로 보여서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여곡성에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가 있긴 합니다. 바로 월화를 연기한 박민지 씨입니다. 분량이 적다는 게 아쉽지만 박민지 씨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들 중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적어도 이 영화에서만큼은 군계 일학이더군요. 지금까지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를 했으나 여곡성은 그 이전에 각색과 연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독이 원작과 달리 여성 캐릭터에게 능동성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변화를 주고 싶었다면 해당 캐릭터를 중심에 놓고 가야 마땅한데도 정작 영화를 보면 뒷전으로 밀어둔 채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다 보니 손나은 씨의 부족한 연기가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캐릭터가 변화하는 과정을 충실히 보여준 것도 아니면서 뜬금없이 결과를 들이미니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도 남거든요. 아마 영화를 보셨다면 손나은 씨가 연기한 옥분이 운명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다들 저 같은 반응을 보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소심했던 사람이 임신한 후에 갑작스레 욕심을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럴듯한 동기를 부여했더라도 최소한의 심리적 변화는 보여줘야 하지만 여곡성은 그런 걸 일체 생략하고 결과만 보여줍니다. 이건 연기도 연기지만 캐릭터 묘사에 실패한 감독의 책임이 큰데, 야속하게도 아이돌이 출연해서 연기 못한다고 욕먹는 영화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연기를 잘하든가 연출을 잘하든가 둘 중 하나는 돼야 하는데 둘 다 못하니 안 좋은 쪽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이럴 때마다 걸그룹 빠돌이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아무튼 여곡성은 뭐 그런 영화입니다. 편집도 엉망이지만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딱인 것에 더해서 아이돌이 출연하는 영화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데자뷰보다는 조금 나은 영화라는 걸 각오하고 보신다면 큰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굳이 보시겠다면 그렇다는 얘기니까 다른 건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공포영화가 보고 싶다면 차라리 원작을 보세요. 저작권 문제가 없는 건지 유튜브에 풀버전이 있길래 잠시 봤는데 무려 30년도 더 전에 만든 영화가 훨씬 무섭습니다. 참 이래저래 아쉽고 안타깝네요. 여전히 국내에서 보기 드문 여성 중심의 영화인데다가 고전을 부활시킨 공포영화라는 의의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초라합니다. 둘 다 한국 영화계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제발 역효과만 안 났으면 좋겠네요. 물론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기죽거나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